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좀 파헤쳐봅니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는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의 전략 변화가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죠. 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역시 그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 문제하고요. 또 핵협의 그룹, NCG 운영, 이 두 가지 큰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더 근본적인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동맹 현안을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 차이, 그러니까 위협 인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 위협 인식 격차, 왜 중요할까요? 이번 딥데이브 목표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전작권이랑 NCG, 현재 상황, 그리고 이 인식 차이가 동맹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그걸 전달해 드릴게요. 우선 변화의 시작은요, 미국의 국방 전략 초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북한 위협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 이른바 두 개의 동급 경쟁자와의 대결 구도, 여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동맹국들한테도 역할 분담을 더 요구하게 되겠네요. 제1열도선 방어 강화 같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 방어선을 더 튼튼히 하고 동맹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 논의도 결국 이런 미국의 큰 그림 속에서 봐야겠군요.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의 준비 상태가 완벽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필요, 예를 들면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군 재배치라던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위협 인식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건데요. 미국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 관리예요. 그러다 보니 북한 핵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게 북한 핵이랑 미사일은 정말 눈앞의 실존적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 러시아랑 국간 군사협력 보면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시급하게 느끼는 이런 위협들,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나 러북 점력 같은 것들이 동맹의 확장 억제 태세를 강화하는 논의에 즉각적으로 또 충분히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니까요. 그 시각 차이가 실제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겠군요. 그럼 전작권 문제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게 가끔 군사주권이랑 혼동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그렇죠. 전작권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통수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연합작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지휘권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한 거죠. 그런데 전환 이후에는 지휘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처럼 통합된 연합사 체제가 아니라 한국군이랑 미국이 각자 지휘하는, 병렬적 구조로요? 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SIS 같은 유력 싱크탱크에서는 현재 연합사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가장 강력한 물리적 구현체라고 평가하면서 이 지휘구조 변경이 자칫 동맹의 억제력 약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좀 우려하기도 했어요. 주한미군 역할 문제도 좀 복잡하네요. 미국은 대만 유살시 같은 영내 상황에 주한미군이 뭔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한국군이 양안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건 레드라인이다. 이런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면서요? 네,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모호성이 결국 동맹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NCG, 핵협의그룹인데요. 2023년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이죠? 네, 미국의 핵 작전 기획이나 실행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이런 상징성이 크다고 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또 다른 측면을 지적하는데요. 현 정부의 대북 기조, 대화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입장이 핵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NCG의 목적과 좀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에 NCG 만들 때 야당 대표가 호갱 외교라고 비판했던 사례도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는데 NCG를 아예 없애기보다는 회의를 계속 미룬다거나 의제를 축소하는 식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운영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명무실화요?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보고서도 경고하는데 이게 북한에게는 압박하니까 통하는구나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요. 또 미국의 왁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도만 깎아먹어서 결국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니 결국 보고서는 한국이 동맹 안에서 뭔가 책임 있는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미국의 신뢰를 잃혀되고 네, 그러면 방위 공약이 약화될 수 있고 그게 또 북한의 오판을 유발해서 결국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전략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상당히 강한 경고네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략 변화 그리고 양국 간의 이 인식 차이라는 상당히 큰 파도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전자권 전환 문제나 NCG의 미래는 단순히 군사기술적인 걸 넘어서는 거죠. 동맹의 신뢰, 확장 억제의 실효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복잡한 상황에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법, 재연의 방향은 뭔가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네, 확장 억제. 미국의 해구산 약속, 이걸 그냥 약속이 아니라 실제 위협 억제력으로 어떻게 높일 거냐, 이 문제죠.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료에서는 완전한 핵 공동 작전 계획 이런 아주 이상적인 목표보다는요. 네, 당장 좀 실현 가능한 그런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더라고요. 단계적 접근이요? 네, 그 핵협의 그룹 NCG라고 하죠. NCG, 네. 네, 이 NCG를 중심으로 해서 핵 전력이랑 재래식 전력 운용을 통합하는 이걸 CNI라고 부르던데 CNI요. 핵과 재래식 통합. 네, 맞습니다. 이걸 공동으로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절차를 만들자 이런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NCG가 그냥 말로만 협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작전 기획까지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훨씬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정치적으로. 네, 논란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부담을 고려해서 잠수함 발사 핵순항 미사일, SLCMN이라고 하죠. SLCMN. 네. 이런 것처럼 탐지가 좀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덜 민감한 그런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순환 배치하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시순환 배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에 대한 당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좀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국의 자산을 가져오는 걸 넘어서서 우리와의 연합 방위 태세 자체를 좀 진화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는 사실 핵작전 권한은 없거든요. 그게 현실적인 한계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핵작전을 실제로 담당하는 곳은 미 전략사령부인데 이 전략사령부하고 우리 한국 합참 사이에 실질적인 통합 운영 체계를 만들자. 이런 제안입니다. 전략사령부와 합참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정보 공유가 중요하겠죠. 특히 그 정찰 자산, ISR이라고 하는. ISR 자산. 네. 네, 이 ISR 정보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또 핵무기 사용 결정이나 명령 전달하는 그 미국의 시스템 NC3라고 하는데요. NC3. 핵 지휘 통제 통신. 네, 그 NC3 체계 협력 수준도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형 삼축 체계 있잖아요. 네. 킬체인, KAMD, KMPR. 그렇죠. 그 삼축 체계하고 미 전략 자산 운용을 연계하는 그런 상설 협력 채널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결국에는 그 미국의 해구산 운용에 우리 목소리를 좀 더 확실하게 반영하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동맹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제언도 눈에 띄던데요. 포괄적 동맹이라고 표현했던가요? 맞습니다. 포괄적 동맹.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안보라는 게 군사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경제나 기술 이런 분야까지 다 합쳐서 봐야 한다는. 군사 안보를 넘어서 경제 기술 안보까지.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미 해군 군함들 정비 수요가 꽤 있거든요. MRO라고 하죠. 정비 보수 분해. MRO 수요. 네, 이걸 활용해서 한미 간의 방산 협력 기반을 좀 다지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러려면 국방상호조달협정, RDP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RDP 체결. 네. 그리고 또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3자 협력을 넘어서 호주 같은 영내 다른 우방국들과도 다자 안보 협력을 확대하자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동맹의 외연을 넓히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언들이 많아도 이게 그냥 제언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점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요. 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 자주국방 역량 강화. 네. 특히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지휘 통제, C4I라고 하죠. 그리고 정보를 얻고 감시하고 정찰하는 ISR 자산. C4I와 ISR. 네, 이런 독자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게 정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동맹의 신뢰를 얻고 미국을 설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미국도 우리를 더 신뢰하고 협력할 거라는 그런 논리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자주국방 역량 강화 외에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몇 가지 더 제시하는데요. 우선 북핵 문제를 그냥 한반도 문제로만 보지 말고 지역 전체의 어떤 복합 위기로 프레이밍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시각을 제시하고요. 복합 위기로 보자. 네, 그리고 국방비도 점진적으로 GDP의 5% 수준까지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GDP 5%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네, 그만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대만 해협 유사시에 우리가 비전투 분야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도 구체화해야 하고요. 서해나 남방 해역 방위 같은 데서도 우리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아, 우리가 책임 있는 역할을 더 많이 맡아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한국이 그냥 받기만 하는 동맹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우리 역할도 키우는 거죠. 들어보니까 결국 이 자료는 그 전략적 모호성 같은데 그냥 기대고 안주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맹의 신뢰를 얻고 네, 맞아요. 북한의 오판이라든지 뭐 동맹이 약화된다든지 하는 그런 최악의 전략적 위기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선제적으로 위기를 관리하자는 거죠. 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이렇게 한미동맹 강화와 우리 안보 역량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연합 방위태세의 진화, 그리고 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이라는 큰 그림. 네, 중요한 축들이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전략적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당신께서도 이 복잡한 안보 방정식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 자료가 계속해서 한국의 가시적인 행동과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에요,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의 이런 의지를 동맹국, 그리고 또 잠재적인 적국 모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딱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꼽는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